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4일 오후 6시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벌써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총선을 지휘하면서 보수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를 했습니다. 즉 보수적 가치를 포기를 했습니다. 안보 문제, 북핵 문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익 세력이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수도 이전, 즉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는 서울을 수도로서 포기하고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면서부터 세종시를 정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 목적은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도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국회 이전에 이어가지고 대통령 제2집무실도 거기 만든다. 나중에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세종시로 천도하는 그런 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 이외에 한동훈 위원장은 서로 분진 합격 정신으로 협력해야 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에서 출마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자객 공천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3파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의 아주 영웅적인 선거운동에 의해서 3파전임에도 불구하고 역전석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말하자면 일종의 감정적 골을 파고 말았습니다. 등등. 그런데 앞으로 이제 차기 대권 후보로 보수 정당에서 누가 두각을 나타내겠느냐 하는 게 아주 관심사입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차기 대권 후보로 이재명 1등 나오겠는데 2등 한동훈 아마 그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오르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그동안 할 말을 못하고 참고 있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 우리 당에 들어와 정권 교체도 해주고 지방선거도 대승하게 해주었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건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여당의 총선 패배와 관련해서 자기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그 막중한 총선을 치른 것이다.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 하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놀이나 한 거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을 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 셀카 하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놀이나 한 거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꼭 무슨 대중스타처럼 팬클럽 회장처럼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박수 치면서 같이 사진 찍고 한 게 그게 득표에 무슨 소용이 되었겠습니까? 표를 얻으려면은 보수 단합으로는 안 되고 보수가 중도와 손을 잡고 합리적 진보와도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데는 신경 하나도 쓰지 않고 강성 보수 세력끼리 모여가지고 단합대회 하다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어서
여당이 총선에 패하면 당연히 그 여당 지도부 탓이지, 그걸 회피하려고 대통령 탓을 한다면은 대통령만 질책의 대상이 되고 여당 지도부는 책임 회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앞으로 전국을 헤쳐나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은 윤 대통령이 아닌 여당 지도부, 즉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 시장은 선거는 당이 주도하여 치른다.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어서 선거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런데 선거가 참패하고 난 뒤 그걸 당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은 범여권 전체가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8석을 얻어가지고 참패한 데 대해서 108석을 줬다는 건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놓은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니 탓 내 탓 하지 말자. 다 우리 탓이다라면서 불난 집에 콩이나 줍는 짓은 하지 말고 하나 되어 다시 일어서자. 자립자강의 길로 나가자고 하면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고 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2개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 여기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애 데리고 와서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의 주구가 되어가지고 이른바 보수 괴멸 수사를 한 이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한 이 누적된 감정이 이렇게 표출된 건데, 이것도 이해할 만한 게 당시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은 자유한국당 대표로서입니다. 대표였어요. 그래서 보수 괴멸로 이 보수 인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서 구속되고 있는 그 참상을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홍 시장은 그런 노예 근성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나? 자립자강할 생각은 털끝만치도 안 하고 새틀같이 가벼운 세론을 따라서 셀럽이 된 대한민국 특권층 1% 밑에서 찬양하며 사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은 먹지 않고 선비는 아무리 추워도 겹불은 쬐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선거 지휘를 통해서 정치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이다. 역시 특수부 검사 출신이지 정치인이 되기에는 뭔가 맞지 않는다. 적성이 맞지 않는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새삼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사했던 엄청난 사건들이 잇따라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가 구속 기소했던, 역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거죠. 1심만 보면은. 그리고 수사에 관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사건도 1심에서 19개 혐의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적으로 참 미안하게 됐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그런 차가운 심성을 가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사람이 180도로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정치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렇게 아주 그동안 쌓아놓았던 감정을 적나라하게 쏟아부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